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평화로운 투자나라 옥평투 김박사입니다. 오늘의 실시간 이슈를 보면 투자가 보인다. 오늘의 실시간 뉴스를 볼까요? 라임 사태가 실시간 이슈로 떠오르는데요. 시끌시끌한 라임 사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투자의 위험성과 수익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에 라임 자산운용회사가 코스닥 상장사 기업의 전환사채 및 신주부 인수권 사채에 투자를 하여 편법 거래하여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불거져 나왔으며 2019년 10월 라임 자산운용이 관리하던 라임 펀드들의 주식 가격이 하락하면서 펀드런이 발생하여 라임 자산운용사가 라임 펀드들의 판매 중단을 투자자들에게 요청하면서 벌어진 사태입니다. 국내 최대 헤지펀드인 라임자산운용이 모펀드 4개, 잡펀드 173개를 운영하면서 수익률 조작, 불안전 판매, 폰지 사기에 유되었으며 펀드들의 판매 중단은 투자자가 투자한 투자 자금을 회수하려고 해도 자산운용사가 투자금이 없거나 회수가 불가능하여 투자자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헤지펀드가 사실 사람들이 이제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헤지펀드는 이제 주식이나 채권, 파생상품, 실무자산 등을 다양한 상품에 투자해 목표 수익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라고 되어 있는데, 그는 요새 뜨고 있는 일반적인 이야기고, 예전에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사모펀드들이 이제 다른 수익을 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수익률이 불안하거나 그 사업이 안 됐을 경우를 생각해서 방어적인 전략을 통해서 울타리를 말 그대로 보호하는 거죠. 그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자산의 가치가 혹시 내가 원래 투자하고 있던 그 자산의 가치가 하락할까 봐 하락하게 되면 손실이 많이 나니까 그 손실을 상회하기 위한 하나의 해지 수단으로 사용하던 운영하던 펀드를 해지 펀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2015년 해지 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기 자본 요건을 60억에서 20억으로 완화하여 해지 펀드의 진입 장벽을 낮추었는데요. 여기서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여 규제를 많이 낮추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이번 라임 사태에 크게 한몫을 작용하였고요. 실제 라임 자산운용사는 2012년 투자자문사로 시작해서 2015년 12월에는 헤지펀드 자산운용사로 전환해가지고 고수익을 내는 헤지펀드로 성장했습니다. 라임 펀드의 이제 설정액은 이제 2016년 말에는 2,446억 원에서 2018년 2018년 말에는 3조 6,226억, 그리고 2019년 7월에는 5조 8,672억 원까지 급증하는 등 이제 최근 2, 3년 사이에 급성장하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라임 자산 운용사는 이제 급성장하면서 투자 자금을 많이 이제 늘었던 반면에 이제 수익률을 내 투자처를 찾지 못하게 되자 부실 가능성이 높고 환급성이 낮은 비상장 채권과 이제 무역금융 등으로 투자 범위를 넓혔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모펀드 이제 아래 자펀드를 여러 개 만드는 이제 펀드 오브 펀드죠. 모자형 펀드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라임 자산운용은 2018년 10월에 국내 사모펀드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플루토 FID 1호라고, 또 국내 매장인에 투자하는 테티스 2호, 그리고 해외 무역 관련 자산에 투자를 하는 플루토 TF 1호 등 3개의 모펀드와 157개의 자펀드들의 판매를 중단을 선언하게 되는데요. 2020년 1월에도 무역금융펀드, 크레딧 인슈어드, 이제 모펀드 중에 하나죠. 총 4개 중에 4개가 이제 다 나왔죠. 와, 이제 16개의 자펀드,
이제 규모는 한 2,449억 원 정도 규모인데, 이런 것들을 환매 중단을 요청을 했죠. 투자자들에게. 그렇게 함으로써 토탈 모펀드 4개, 그리고 자펀드 173개로 늘어났으며, 환매 중단 규모는 이제 뉴스에서도 지금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1조 6,679억 원으로 확대됐죠. 이제 이는 전체 펀드 설정액의 41.4%에 달합니다. 3호 채권 플루토 FID 1호는 이제 국내 3호 채권에 주로 투자를 하였고요. 이는 이제 앞서 말한 이제 문제점이 되죠. 비상장사의 채권을 매입한 펀드죠. 문제가 됐던 펀드. 여기서 이제 비상자의 채권은 이제 비상장사의 채권은 상장사는 코스닥이라든지 이제 거래소 상장사라든지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될 건데요. 이제 여기서 주로 투자를 했던 것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상장사라는 것은 코스닥 상장사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모채권 플루토 FID 1호는 비상장사의 채권을 매입을 했죠. 이제 이게 무슨 말을 뜻하냐고 말씀드리면, 비상장사의 채권은 만기가 3에서 5년 정도로 좀 깁니다. 길죠. 근데 플루토 FID 1호의 자펀드의 이제 만기가 6에서 12개월 정도의 짧은 이제 폐쇄형 펀드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예, 미스매치 즉 갭이 생깁니다. 그래 돼서 이제 판매 연기 사태가 발생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갭이 뭐냐면 비상장사의 채권은 만기가 3에서 5년 정도로 이제 긴데 얘는 플루토 FID 1호는 이제 모펀드죠. 플루토 모펀드죠. 엄마 펀드죠. 그런데 이제 그 밑에 자식 펀드인 자펀드에서 자펀드는 엄마 펀드에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올립니다. 근데 자펀드의 만기가 어, 6에서 12개월로 짧은데, 그럼 1년 뒤에는 폐쇄형이기 때문에 중간에 돈을 넣었다 뺐다 할 수는 없어요. 개방형하고 틀려서. 예를 들면, 투자자가 1,000만 원을 넣었다면, 6개월이나 1년 뒤에 원금과 뭐, 거기에 대한 수익률을 줘야 됩니다. 수익률이 안 났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근데 이제, 여기서 1년 뒤에 줘야 되는데, 실제 수익이 발생을 하려면 3에서 5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뭐 갖고 이 사람들이 환매를 하게 되면 수익률을 줄까요? 여기서 이제 수익률에서 갭이 발생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환매 연기가 사태가 발생돼요. 환매를 뭐 바로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모펀드에서 투자한 채권에 잔존 만기가 남아있어 채권을 팔아 판매를 해줄 수가 이제 없게 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요 요지입니다. 자펀드는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자닌 투자 테티스 이호는 전환사채 12, 그리고 신주 인수펀드 사채 BW 등이 해당되는 국내 메자닌 펀드에 주로 투자를 했으나 해당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으로 인해 가지고 테티스 이호는 이제 그 자펀드들에서 또 판매가 또 연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모펀드 4개 중에서 2개에서 문제가 또 발생을 해버린 케이스죠. 여기서 이제 잠깐 메자닌 펀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들어가면요. 메자닌 펀드는 이제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로 이제 전환사채, 채권은 뭐 회사가 그 돈을 필요해서 투자자들한테 돈을 빌리고 이자를 주죠. 여기에 옵션이 하나 붙은 겁니다. 내가 돈만 빌려갖고는 이자만 받아서는 안 되겠다. 투자자들이 뭔가 하나 걸어도 이렇게 하니까 좋은 조건을 하나 내걸어도 해서 그럼 좋은 조건이 뭐가 있냐? 그러면 이거 혹시 누구가 회사가 잘 되면 이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해 줄 수가 있느냐? 그럼 좋다. 그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증서를 하나 끊어줄게. 하는 게 옵션이 하나 더 붙은 거죠. 이자 플러스 나중에 주식이 잘 되면 주가가 올라가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요런 게 이제 예를 들면 전환사채죠. 전환사채죠. CB. 그리고 신주인수권부 사채 BW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신주인수권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새로 주식을 발행할 때 내가 채권을 매입했지만 옵션이 붙은 겁니다. 새로 우리가 그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게 되면 내한테 그거를 싸게 신주 발행가로 신주 발행가가 싸니까 신주 발행가로 내한테 그 넘겨라. 투자자들한테 넘겨라. 알겠다. 그럼 넘기겠다라고 오케이 해서 이제 이렇게 상품을 파는 게 어, 신주 인수권부 사채죠. 이제 이런 것들을 혼합해서 판매라 이제 판매하는 것들을 펀드에서 얘네들의 투자를 하는 것을 이제 메자닌 펀드라고 하시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플루트 TF1호 폰지 사기 논란 이런 것들이 또 있는데요. 플루트 TF1호는 라임의 이제 개인 고객의 투자금, 이제 신한금융투자로부터 받은 TRS 총수익 스와프 6천억 등을 무역금융펀드에 운영을 해왔는데 이 중 40%를 플루토 TF1호를 통해 글로벌 무역금융 전문 투자 업체인 IIG,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 그룹에 투자를 하였으나 2018년 11월에 IIG가 투자 자산이 이제 디폴트 상태가 됐어요. 근데 디폴트는 이제 신용이 위험한, 그 회사 신용이 좀 많이 하락했고 위험할 정도로 하락했다는 것을 뜻하고요. 근데 IIG가 투자 자산이 디폴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가짜 대출 채권을 발행을 했죠. 신용도가 높은 걸로 꾸며서 그러니까 대출 채권을 발행하니까 투자자들이 이거 괜찮네 이래서 매입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회사가 어려운 회사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도날 확률이 크겠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게 투자자들한테 또 환매가 요청이 계속 들어오게 됐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얘들이 이제 가짜 그 대출 채권을 만들어 갖고 판매를 했고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이제 투자자들한테 돌려주는 돌려막기 즉 폰지 사기를 저질렀죠. 이제 그래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2019년 12월에 IIG를 등록을 취소를 했고 관련 펀드의 자산을 이제 동결하는 긴급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근데 라임이 문제되는 건 라임은 이러한 사실은 이미 투자자로서 인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투자자에게 이를 숨겼고 또 이를 만회하기 위해 IIG와 똑같은 방법으로 폰지 사기를 저질러서 문제가 됐죠. 또 밑장 빼기를 한 거죠. 쉽게 말하면. 라임은 비상장 기업에 돈을 주고 비상장 기업이 라임이 보유한 좀비 기업에 전환사채 신주 인수업금부 사채를 인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수익률을 조작하였다는 것이 이제 금융당국의 조사로 드러났었죠. 또한 라임 자산운용은 이 과정에서 불안전 판매를 한 것으로 또 검찰의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아까 폰지 사기가 뭔지 이제 폰지가 뭔지 궁금하실 건데 폰지에 대해서 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어, 미국의 시대의 다단계 금융사기꾼 찰스 폰지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지금 다단계라고 하시면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실 건데 그 다단계 사기하고 똑같습니다. 밑장빼기죠. 그냥 말 그대로 어, 투자자들에게 수익률을 준다라고 해놓고 다른 사람이 투자한 돈을 가지고 거기다가 이거 원금보다 더 높게 해갖고 불려주고 그걸 불려주면 사람들이 보면 와 돈 많이 주네 하고 또 들어와서 이렇게 밑에서 계속 꼬리 위에 꼬리를 물고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거죠.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뭐 휴대폰으로 요새 그런 것들 많이 하죠. 오죠. 낚시로 만 원 넣었는데 2만 원 됐다 이래서 뭐
천만 원 넘는 사람까지 옆에서 본 적도 있고요. 하여튼 그런 류의 사기들을 폰지 사기라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자 금융당국은 사모펀드의 실태 점검을 통해 사모펀드 개선 방향을 마련해가지고 2020년 2월 14일에 발표를 했는데요. 이 방안에 따르면 공모, 사모 구분 없이 비유동 자산 비중이 50% 이상일 때 개방형 펀드의 설정이 금지되는 방안을 발표를 했고, 개방형 펀드의 유동성 점검을 위해 스트레스 테스트가 의무화되었고, 그리고 폐쇄형 펀드로 설정을 해도 펀드의 가중평균 만기가 현저히 짧을 때도 펀드의 설정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TRS 총수입 스와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이 많이 생소하실 겁니다. 이제 총수입 스와프 같은 경우에는 금융을 좀 공부하시는 분들도 좀 아리까리 할 거고, 총수입 스와프 같은 경우는 TRS라고 하는데 토탈 리턴 스와프라고 하는데 주식 담보 대출을 성격을 가집니다. 이제 증권사가 TRS 계약으로 이제 운영사 라임에게 대출을 일으켜 이제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모두 운영사에게 이전하고 약정수 수수료를 받는 파생거래 기법인데요. 이제 TRS 계약으로 투자금이 증가하는 효과로 수익이 나면 큰 수익률이 발생하지만 손실이 나면 이제 좀 큰 손실이 나는 파생 상품에 하나죠. 근데 이게 대출 상품이다 보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건물을 하나 저기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자기 자본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자본금을 가지고 예를 들면 30%가 있다. 그럼 최대 은행에서 70%까지 PF 대출을 일으켰습니다. 일으켰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PF 이자를 주면 되는데 여기는 그런 상품이 아니고 금융상품이다 보니까 이제 펀드를 가입한 사람들의 그 기초자산, 그러니까 설정 금액들을 담보로 이제 돈을 6천억 원을 빌렸죠. 누구한테? 실한금융투자한테 빌렸죠. 여기서의 이자의 그거는 비용은 예를 들면 이제 총수익이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이자율은 차이가 나죠. 높아지겠죠. 신한금융투자에서 받을 수 있는 이자 금액은. 근데 이제 그걸 담보로 해서 6천억 원을 빌렸는데 이제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이 6천억 원을 빌렸어요. 근데 실제로의 부동산 이제 사모펀드를 하게 되면 이제 투자자들이 투자를 받아서 이제 그 돈을 모아서 우리가 땅을 사고 그 땅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지 않습니까? 건물 지을 돈을 빌리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각각의 투자자들이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투자자들도 거기 만약에 이 사업이 잘못되면 자기 돈이 날아간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여기 라임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대부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키포인트인 겁니다. 불안전 판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투자자들한테 고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들한테 우리가 너 자산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렸다. 라는 것을 고지를 안 했겠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불안전 판매에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사태들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게끔 서로 간의 노력이 필요한데, 첫째로는 펀드를 운영하는 자산운용사는 법이 정한 진위성실의 의무를 다해야 할 거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요. 둘째로는 펀드나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고객에게 판매하는 금융상품에 대해 정확한 설명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기본적인 거고 은행에서도 다 알고 있지만 어디서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지만 투자자들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제도들이 제대로 정착되게끔 건전한 투자 인식이나 이런 것들도 투자자들에게 확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도 조금 더 신경 써서 묻지마 투자가 아닌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을 키워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한 금융당국의 철저한 모니터링과 불법 거래에 대한 투자자 보호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오늘도 평화로운 투자나라 김호성 박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